오늘 아침에도 누군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허둥지둥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물건을 찾지 못해 불안했습니다. 이제 치매가 오는 걸까 하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룬 날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 91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서 복잡한 뇌 질환을 진단하고 학회에서 치매 관련 강의도 합니다. 심지어 손주들 생일과 전화번호는 물론 작년에 만난 환자의 병력까지 또렷이 기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제 기억력의 비밀을 묻습니다. 특별한 약초, 비싼 영양제, 복잡한 두뇌 훈련법.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기억력 관리법만 제대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91세 현역 뇌 전문의 지영철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합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고 방금 한 이야기를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받아들입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뇌 전문의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기억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습관과 방법을 공통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6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기억력 유지 비법 10가지를 함께 나눠볼까요? 인간의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지닌 기관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90대가 되어도 맑은 정신과 선명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10가지 비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강화되며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첫 번째 비법, 뇌 산소 공급, 심호흡 기법. 여러분, 뇌 건강의 가장 기본은 충분한 산소 공급입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0%를 소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얕아져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78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일 글을 읽다가 같은 문장을 3번씩 반복해서 읽어야 했습니다. 지 박사님,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집중력이 바닥이에요. 저는 그에게 뇌 산소 공급, 심호흡 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저녁 취침 전 하루 3번만 실천하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코로 4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숨을 참은 다음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것을 5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딱 2분이면 충분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한 달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 박사님, 기적입니다. 이제 책을 읽으면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요. 집중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창가에서 이 심호흡을 실천합니다. 심호흡을 하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두 번째 비법, 뇌 혈류 촉진 목 스트레치. 여러분, 기억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뇌로 가는 혈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어깨 근육이 뻣뻣해져 뇌로 가는 혈관이 압박되고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83세 박영희 할머니는 항상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지 박사님, 오랜 친구를 만나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부끄러워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뇌혈류 촉진 목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손가락 끝으로 목 뒤쪽의 두개골 밑부분을 부드럽게 3분간 마사지하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어깨도 천천히 돌려주세요. 박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한 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신기해요. 이제 친구들 이름이 자연스럽게 생각나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은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뇌로 가는 혈관의 압박을 줄여 혈류를 개선합니다. 특히 아침에 하면 하루 종일 뇌가 선명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 비법, 뇌 영양 보충, 아침 식단. 많은 분들이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찾지만 뇌 건강에는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 동안의 뇌 기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76세 이정호 씨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 때문에 오전에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지 박사님, 오전에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중요한 약속도 자꾸 깜빡해서 큰일이에요. 저는 그에게 뇌 영양 보충 아침 식단을 소개했습니다. 식단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우유나 두유 1컵, 삶은 계란 1개, 블루베리나 호두 1줌, 그리고 현미밥 반 공기만 드세요. 이 식단에는 뇌에 필요한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 그리고 천천히 방출되는 탄수화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씨는 이 아침 식단을 한 달간 유지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 박사님, 이제 오전에도 머리가 맑아요. 약속도 잊지 않고 일도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식단을 유지합니다.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면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 뇌 연결망 활성화 양손 사용법. 여러분,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뇌의 연결망이 감소하고 이는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81세 최영식 선생님은 은퇴 후 급격한 기억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매일이 똑같아요.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일기를 써도 똑같은 내용만 적게 돼요. 저는 그에게 뇌 연결망 활성화 양손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은 놀랍도록 쉽습니다. 매일 10분씩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해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이를 닦거나 숟가락을 들거나 글씨를 써보세요. 왼손잡이라면 반대로 하면 됩니다. 최영식 선생님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3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 박사님, 신기해요. 머릿속이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이제 매일이 새롭게 느껴지고 일기를 쓸 때도 다양한 내용이 생각나요. 이 간단한 양손 사용법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뇌 영역을 자극하고 좌우 뇌 반구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이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5번째 비법, 뇌 휴식 시간, 낮잠 기법.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기억력 유지에는 적절한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뇌는 휴식 시간에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79세 장미숙 여사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 박사님, 새로운 것을 배우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이면 다 사라져요. 이제 새로운 취미도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그녀에게 뇌 휴식 시간, 낮잠 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 후에는 20분간의 짧은 낮잠을 취하세요. 이때 완전히 잠들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이완하는 상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타이머를 20분으로 설정하고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세요. 장미숙 여사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제 배운 내용이 다음 날에도 기억나요. 한 달 전에 배운 영어 단어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이 20분 낮잠은 뇌가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한 후 짧은 낮잠을 취하면 기억 유지율이 40%까지 향상된다고 합니다. 6번째 비법, 뇌 자극 훈련, 일상 변화법. 여러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대부분 매일 같은 루틴에 갇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지 않게 됩니다. 85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고 기억력도 감퇴했습니다. 지 박사님, 하루하루가 똑같아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에게 뇌 자극 훈련, 일상 변화법을 소개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주 한 가지씩 일상을 바꿔보세요.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요리 한 가지 시도하기, 익숙한 슈퍼마켓 대신 다른 곳에서 장보기, 평소 앉지 않던 자리에 앉기 등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 박사님,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져요. 오늘은 무슨 색깔 옷을 입을까? 어떤 길로 산책할까 고민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머리도 훨씬 맑아진 것 같습니다. 이 간단한 일상 변화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는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비법, 뇌 디톡스, 숙면 전략. 여러분, 기억력 감퇴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77세 이영자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기억력도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지 박사님,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말이 자꾸 끊겨서 당혹스러워요. 저는 그녀에게 뇌 디톡스, 숙면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취침 1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멀리하고 침실 온도는 1820도로 유지하세요. 잠들기 전 5분간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이 전략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대화할 때도 말이 술술 나와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더니 모두들 제가 달라졌다고 해요. 질 높은 수면은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은 알츠하이머 위험을 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비법, 뇌 연결 강화, 이야기 나누기. 여러분, 인간의 뇌는 사회적 연결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특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기억력과 언어 능력 유지에 핵심적입니다. 82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은퇴 후 사회적 교류가 줄면서 단어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 박사님 말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당혹스러워요.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에게 뇌 연결 강화, 이야기 나누기를 권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15분씩 누군가와 직접 대화하세요. 전화나 화상 통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추억, 최근 뉴스 또는 읽은 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 상대가 없다면 소리 내어 일기를 쓰거나 하루 일과를 정리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 박사님, 이제 대화할 때 단어가 훨씬 쉽게 떠올라요. 예전에는 주저하던 모임에도 자신 있게 참석하게 됐어요. 대화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기억을 떠올리고, 언어를 구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는 활발하게 작동하며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아홉 번째 비법, 뇌혈관 강화, 걷기 루틴. 여러분, 건강한 뇌를 위해서는 건강한 혈관이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는 뇌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4세 정미모 씨는 코로나 이후 운동량이 줄면서 기억력도 감퇴했습니다. 지 박사님, 요즘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해요.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졌어요. 저는 그에게 뇌혈관 강화 걷기 루틴을 소개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30분간 걸으세요. 속도는 약간 숨이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5가지 다른 것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5가지 다른 색깔의 꽃, 5가지 다른 모양의 건물 등. 정민호 씨는 이 걷기 루틴을 실천한 지 3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 박사님, 머릿속 안개가 거친 것 같아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도 생겼어요. 규칙적인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켜 기억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10번째 비법 뇌 리듬 정립, 감사 일기. 마지막으로 정신적 안정과 긍정적 감정은 기억력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은 해마를 손상시켜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80세 김영애 할머니는 배우자 상실 후 우울감과 함께 기억력도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지 박사님 슬픔에 빠져 살다 보니 뭘 해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에게 뇌 리듬 정립, 감사 일기를 권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5분간 오늘 감사한 3가지를 손으로 직접 적어보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절한 이웃의 미소 등. 적은 후에는 눈을 감고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김영애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 박사님, 이제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감사할 것을 찾다 보니 좋은 일들이 더 잘 기억에 남아요.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감사 일기는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뇌화학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해마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6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10가지 기억력 유지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약물이나 비싼 치료 없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계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실천하기 쉬운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동안 그것만 집중해서 습관화한 후 다음 방법을 추가하세요. 저는 91세의 현역 뇌 전문의로서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기억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영철 박사가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치매 없는 노후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